내보내는 걸까요? 몸 오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때 몸 안과 몸 밖부터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봐봐, 우리 몸을 단순화시켜보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입입니다. 여긴 어딜까요? 똥구멍. 항문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음식물을 먹으면 요 이대로 흡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시켜야 된다고? 두 글자. 소화. 정답. 놀랬어. 너무 잘 맞춰서.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킨다는 건 작게 자르는 거잖아. 왜 잘라? 왜 자르지? 뭐 하려고? 소화하려고. 똥 싸려고. 흡수하려고. 똥 싸려고. 그럼 어디로 흡수하는 거야? 몸? 음식물. 몸? 장.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뭔 소리야? 몸바가. 다시 말해서 소화를 시키는 목적은 음식물을 몸 안으로 흡수.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아직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니까? 다시 말해서 입에 들어간 이 음식물 아직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야. 위로 넘어간 이 음식물 아직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장을 지나고 있는 이 음식물 아직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찌꺼기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나 아직 몸 안에 못 들어가고 나왔어 이런다. 똥이죠. 아니. 문제. 그럼 똥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 없어? 없다. 나이스. 그러므로 똥은 배설의 정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다. 안 맞아. 똥은 배설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배설물로 사람이. 잘못 그건 이제 우와. 문과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생명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배설물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는 찌꺼기. 찌꺼기를 찌꺼기. 배출물. 모른다. 배출.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물질이 그냥 걸러져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배설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배출물이라고 불러야 정상입니다. 즉, 똥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다. 그냥 밖에서 돌다가 밖으로 나간 거야. 오케이? 왜? 저 예전에 다른 그때도 엄마 아빠가 안에서 막 찾았어요. 내가 갑자기 근데 그게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경우가? 그치, 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아있는 걸 찾아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몸 안에 들어간 이 음식물, 흡수된 녀석을 이제 이거 갖다 뭐 합니까? 흡수 왜 한 거야? 이거 갖다 뭐 만들려고? 에너지 만들려고. 에너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 노폐물. 에너지 만들다 보니까 노폐물이 생겨. 이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배설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배설이야? 오줌이 배설입니다. 오줌은 배설물이 맞아. 하지만 똥은 배설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몸 안과 몸 밖을 이 그림으로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노폐물을 정리해 줄 거야. 노폐물을. 자, 노폐물은 뭐 만들 때 생성되는 거다? 이거. 에너지 만들 때 생성되는 게 노폐물입니다. 이때 문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 3가지. 비타민. 뭐? 탄단지. 정답. 탄단지. 비타민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가지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3녀석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녀석입니다. 또 물어볼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영양소를 무슨 영양소라고 하게? 3대 영양소. 정답. 3대 영양소. 다른 표현법으로는 주영양소, 주된 영양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맞췄어요. 3대 영양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탄수화물. 자,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죠.
암기법이야.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니라고 이제 물어볼 거야. 원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즉, 밥, 국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니? 철. 아니에요. 탄소. 암기법이야. 탄수화물을 너희들한테 줄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 따라합니다. 줘. 줘. 탄수화물 줄까? 줘. 시작.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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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 줘. 줘. CH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아니에요? 초라. 초.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도 줄까 말까? 따라한다. 줘. 지방 주지 마요. 가져. 줘. 왜요? 지방도 줘. 따라한다. 줘. 그럼 단백질 줄까 말까? 아니요. 단백질 받지 마. 받을래요. 안 돼. 하고 싶어요. 아니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쌤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아니라 근육이 우락부락해져요. 괜찮아. 근육이 우락부락해지면 잘 들어. 엄청 촌스러워. 쌤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세련된 몸이고 우락부락한 몸이 촌스러운 몸이라니까. 쌤은 굉장히 고급스럽겠네요. 그렇지, 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를 갖고 있는 거야. 조금 저스트 암기법이니까 근육, 즉 단백질은 굉장히 촌스러운 거구나. 암기법이야.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그래서 CHON 일부 황을 포함한 게 있습니다. 읽어봐. 촌스러워요. 단백질은 촌스럽다. 근육질은 촌스럽다라고 암기할 거야.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밥만 먹어도 살쪄요. 네.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이야.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에 밥만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저장됩니다. 자꾸 여기를 가겠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이야. 두 번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바로 이 녀석 때문에, N 때문에. N이 원소 기호로 뭐였죠? 탄소. 나트륨. 아니야. 나초. 나초 아니고. 넬이 아니고. 나트륨.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질소. 거 정답. 질소입니다. 정리할게. 그래서 노폐물로 얘네들을 뭘 만드냐? 자, 얘네들이 만드는 노폐물을 정리할 거야. 노폐물로 뭘 만드냐? 잘 봐. C하고 H하고 O만 있는 저 탄수화물은 C하고 O가 남으면 CO2 만들어요. H하고 O가 남으면 보여? H2O 물입니다. 물이 노폐물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막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은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밖으로 날숨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이산화탄소 날숨통에 내보내고요. 물도 내보내. 어떻게?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줌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방도 똑같아요. 지방도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형태로 노폐물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도 CHO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산화탄소 물도 만들지만 추가적으로 이 질소 때문에 뭘 만든다?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는 NH3라고 해요. 얘하고 얘가 만나서 NH3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암모니아 화학식 암기하는 거 우리 화학할 때 배웠는데 암모니아 농협에 몇 개의 암모니 있어? 3개의 암모니아. 농협 3개의 암모니아. 선생님 그렇게 안 맞아. 농협이 3개 있으면 안 되는 이유 NH3개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외워줍니다. 쌤 같은 경우 직관적으로는 NH3가 암모니아라는 걸 깜빡이네. 암모니아라는 걸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뭔지 알아? 암모니아 나이트.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그 비린내. 화장실 냄새. 똥 냄새. 똥 냄새 같은 거. 오줌 냄새에다가. 섞인 거. 우리 오줌 속에도 약간 암모니아가 들어있고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그게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땀 냄새가 암모니아인 거야? 땀샘에도 암모니아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그래서 이런 화장실 냄새 같은 되게 고약한 냄새를 만들고 독성 물질이야. 이거 이대로 남아있으면 될 거 아닐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몸속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누가 얘를 좀 이렇게 좋은 성분 또는 너무 독성이 많지 않은 성분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맞아요. 간이. 몰라. 간은 독성 물질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야. 쌤 맨날 술 먹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맨날 아닌 술 것 먹는 같은데? 사람들은 어디가 망가진대? 장. 장도 망가지지만 간이 제일 먼저 망가진대. 간이 뭐 해주는 목을 작용이니까 분별해주는 해독작용. 그 알코올도 분해해주고 막 술을 깨려면 알코올을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속에 생긴 이런 안 좋은 물질들 간이 해독합니다. 간이 그래서 굉장히 맨날 이래. 맨날 피곤해. 맨날 해독하느라 힘들어. 그러니까 간이 피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피곤에 쩔어 사는 사람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간 때문이 맞아. 피로는 간 때문이 알죠? 그죠? 피로를 풀어주는 거죠. 피로 물질도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독성 물질인 피로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얘네가 먹어치운 이 암모니아나 또 알코올 같은 거 그거 해독하느라고 내 피로 물질을 풀어줄 시간이 없어. 그럼 피로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피로가 잘 안 풀리고 간이 문제가 생기면 또 간에는 뭐가 없는지 알아? 심장, 근육. 근육 있는데 간에는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플 때는 점점 아플 때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간이 막 엄청 붓거나 간이 막 썩어가고 있어. 몰라. 한번 해봐. 해보라. 선생님 그럼 구멍이 뚫려 몰라. 그래서 간에는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간이 썩어가도 몰라.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지. 보면 그래서 그 뽑아. 미주쌤이 말하신 게 한번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간이 안 좋으신 분하고 같이 계셨는데 되게 아픔도 못 느끼고 막 그러셔서 그냥 한번 훅 갔대요. 정말 훅 가셨다. 네. 안타까운 일. 그래서 그쌤이 하신 말이 간이 없으면 그냥 아픔을 느끼지 않지. 좋네. 그걸 죽는 것보다는 좋은 낫네. 거야. 칼에 찔러서 죽는 것보다는 아니지 뇌를 그냥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알겠어요? 내가 왜 간이 무슨 작용을 한다? 해독작용을 한다. 하지만 간은 스스로가 아픈 걸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이 해독작용을 하면 이걸 무슨 성분으로 바꿔주냐면 요소라는 성분으로 바꿔준다. 요소. 이게 오시는 거야. 이게 오줌 속에 들어있는 게 요소라 그래서. 오줌이 엄청 냄새가 막 엄청나진 않지. 아니요. 네, 모두 요소로 바꾸진 않고요. 암모니아도 조금 섞여있어서 찌린내가 나는 거야. 암모니아 냄새야. 네, 요소로 거의 다 바꿉니다. 근데 요소로 바꾸지 않고서 오줌을 내보내면 오줌 냄새 쩔걸? 장난 아닐걸? 좀만 싸도 그냥 못 견딜 거야. 근데 요소로 바꿔서 이거를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배설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 이산화탄소, 이 셋 다 이산화탄소 만들지. 이거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까? 노폐물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방법. 몸속에 생긴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방법. 호흡. 무슨 숨? 뇌숨 날숨이죠. 날숨이죠. 들숨으로 내보내면 안 되죠. 날숨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날숨으로. 몸속에 생긴 요 물은 어떻게 내보낼까요? 세 가지. 수증기 날숨에 맞아요. 날숨에 있는 수증기로 내보내요. 또 땀을 통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오줌입니다. 소금? 소변.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는 세 가지예요. 이 암모니아도 방금 얘기했죠.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암모니아도 뭐한다? 요소도 오줌이나 땀 속에도 일부 들어있어. 잘 들어. 오줌을 쌌어. 찍어 먹어. 왜? 안 되죠. 안 먹죠. 짜요. 안 먹잖아. 근데 땀이 막 흘러내려서 입으로 이렇게 쓱 들어갔어. 뭐야? 짜. 하지만 땀은 별다른 우리가 감흥이 많이 없죠. 종종 일어나는 일이잖아. 하지만 말할게. 땀은 10% 오줌입니다. 안 돼! 10% 농도를 가진 오줌입니다. 왜 말하냐고? 그리고 90%가 깨끗해요. 그렇지, 90%.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저는 부정적. 그런가? 그래서 땀은 10% 오줌과 크게 다르지. 90%나 깨끗하다는 그렇죠. 게 문제가 아니라 10%라고 깨끗하다. 들어있는 게 문제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먼저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걸러서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는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릴렉스. 뭐야 이거 이상해요. 뭐해? 기본적으로 이상해. 난 안 돼. 손이 왜? 나도 해봐요. 왜 이렇게 유연해? 손가락이 더 유연해. 유연한데? 뭐야? 뭐 외계에서 올라오고. 엄지가 이게 구분형, 이게 굽어있는 구분형들이 있을 게 많이 돼. 이렇게 고다있는 사람이, 이거 절대 뒤로 안 꺾이는 사람 있나? 고다서. 뒤로 안 꺾이죠? 여보. 얘 선생님, 구분형이 이거 뭐죠? 구분형인 거. 이거. 하지만 안 돼요. 정제는 뒤로 보는 이거는 이제 유전자가 좀 달라서 그런 거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손목이 더. 자,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봐봐. 여기 지금 그 오줌을 만드는 기관을 이거라고 말합니다. 오줌을 누가 만든다? 콩팥. 그냥 콩팥. 콩팥은 콩 모양으로 생겨서 콩팥인데, 맛있겠다. 콩팥을 두 글자로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콩팥은 심장. 맞아요. 신장이라고도 불러요. 신장. 맛있잖아. 신장. 아니 너 콩팥 도배식 자, 이 콩팥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콩팥 비쌉니다. 그리고 콩팥이 여기 들어있는데 앞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고 약간 등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잘 봐. 우리 권투 선수들이 배를 때리는 거는 반칙이 아니야. 바디블로우. 그런데 이렇게 손을 뒤에서 뒤에 등을 이렇게 때리면 반칙이에요. 콩팥 때리. 콩팥이 허리 아니에요? 파괴될 수 있어요. 허리 옆이나 위쪽을 때리면은 오히려 반칙을 선언하거든. 그 이유가 콩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콩팥 손상되면은 오줌 못 써. 피오줌 싸고 오줌도 잘 안 피오줌이 걸려. 있어요. 하나만 살아. 그치, 이게 콩팥을 이루고 있는 이런 콩팥 안쪽이 깨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부서지면 피가 나오겠지. 저희 수술해야 돼요? 콩팥은 회복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콩팥이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손상되면 아무래도 노폐물을 걸르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노폐물을 못 걸러줄 거 아니야? 들어봤어? 인공투석. 돌 껴있는 거.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결석이고 결석. 투석이 뭐냐면 신장이 다 망가져서 몸에 생긴 노폐물을 걸러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인공신장에다가 자기 피를 다 뽑아갖고 인공신장에다가 기계장치에 돌려서 다시 넣어주는 게 투석이야. 한 번 받을 때마다 쌤 기억에 50에서 60만 원 정도에 근데 이게 매일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며칠마다 한 번씩 가는데 투석 받으러 가는 날은 얼굴이 시커매. 노폐물이 쌓여서. 투석 받고 오면 다시 얼굴색이 돌아와. 지금 우리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얼굴 색깔이 거의 막 진짜 시체 같은 색깔. 이해돼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달라. 약간 진짜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 약간 시커먼 푸르딩딩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에 창백한 거랑 달라요? 창백한 거랑 비슷해. 굉장히 창백한 거랑 비슷한 거야. 약간 이런 파란 피가 온몸에 파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오, 아바타. 근데 신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신장한테 피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걸러!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콩팥 동맥
동맥이라고 합니다. 왜?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콩팥동맥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심장에서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정맥이죠. 콩팥 정맥이죠. 문제입니다.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 어디가 더 깨끗한 피가 흐를까요? 정맥. 정맥이죠. 걸러진 피가 정맥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히려 정맥 피가 더 깨끗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생각해야 돼. 동맥은 아주 걸러줘 하면서 보내주는 거잖아. 노폐물 겁나 많아. 근데 다 걸러진 피를 정맥을 통해 보내는 거니까 정맥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일이죠. 그런 것들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걸러진 오줌을 오줌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방광에 모았다가 요도를 통해 밖으로 싸는 겁니다. 이게 오줌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돼요. 콩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게 이 그림입니다. 콩팥을 좀 확대해 볼게요. 콩팥. 자, 콩팥은 이렇게 진짜 콩 모양처럼 생겼는데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해요. 겉질에서 속질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관을 통해서 오줌을 걸러줘서 여기 어디야? 여기 이 부분에다가 오줌을 모읍니다. 모으면 이거를 오줌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러주는 이 단위체, 걸러주는 단위체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을 확대한 게 이쪽입니다. 자, 이런 단위체가 100만 개 정도 있어요. 오줌을 걸러주는 하나하나의 단위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겁니다. 네프론이라는 게 그 하나하나의 단위체인데요. 봐봐. 이 봉원주머니까지가 방금 얘기했던 어디? 겉질에 존재하는 게 여기고요. 이게 속질에 존재합니다. 겉질에서 사구체 봉원주머니까지가 겉질에 있어.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구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봐봐.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굵게 들어옵니다. 굵은 혈관이 신장으로 들어와. 잘 들어. 신장으로 굵은 혈관이 들어와서 이게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막 꼬여. 그리고 여기서 아주 좁게 나갑니다. 굵게 들어왔다가 좁게 나가면 여기 뭐가 생길까? 압력. 맞아. 혈압이 생겨요. 혈압 때문에 여기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이 물질이 빠져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입니다. 이름이 왜 사구체냐면 이거 봐. 무슨 모양이야? 공 모양이지. 실이 공 모양처럼 생겼다. 이걸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에서 빠져나간 녀석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주머니를 뭐라고 한다? 봉원주머니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이걸 여과된다. 안 좋은 물질이 여과되고 있어 라고 표현해요. 여과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서 저절로 여과가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이 여과된 녀석이 이렇게 아주 좁은 관을 따라서 가면서 좁은 관을 이렇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 잘못 여과된 건 다시 가져갑니다. 덜 여과된 건 다시 보내줘.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오줌을 만드는 거야. 아주 가느다란 관을 지나면서 줄 건 주고 받아갈 건 받아가면서 진정한 오줌을 만드는 요 관을 세뇨관이라고 불러줍니다. 가느다란 오줌이 지나가는 관. 세발낙지 알아요? 발이 3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발을 가지고 있는 낙지라서 세발낙지라고 하는데 세자가 가느다라다는 뜻입니다. 우리 혈관 중에도 세자 들어간 혈관이죠. 모세혈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듯이 아주 가느다란 오줌 지나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세뇨관. 모세혈관 감겨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진짜 오줌이 마지막에 여기서 진짜 오줌을 모아주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는 곳에 오줌이 모여서 오줌관 따라서 방광 모였다가 나가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이 오줌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여과가 일어난 걸 중간에서 필요한 걸 주고받죠. 여기를 두 번째 과정을 재흡수된다 라고 표현해요. 재흡수. 필요한 건 재흡수하는 거고요. 필요 없는 건 더 분비하겠죠. 분비하는 건 분비한다.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네프론이라 그래. 우리 신장 또는 콩팥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위체를 네프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넘겨볼까요? 방금 얘기한 게 다음 장에 모식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쌤이 그린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콩팥 동맥으로 크게 들어간 혈관이 작은 혈관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압력이 생기고 압력이 생긴 걸 이용해서 여과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세뇨관을 지나간 여과액이 재흡수되거나 분비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된 물질 중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 오줌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게 당뇨병이야. 안 돼. 다시 가져가. 포도당 다시 가져갑니다. 아미노산이 그냥 나가면 이거 단백뇨라 그래서 오줌 싸면 거품 막 일어나는 병 걸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도 다시 가져가야 돼. 하지만 아직 덜 걸러진 요소가 있다면 다시 분비해서 요소 좀 남았어 가져가. 이걸 해준다는 거야. 한 번 더 제흡수 분비를 통해서 진짜 오줌을 만들어서 콩팥 깔때기에 모아서 오줌을 밖으로 내보낸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오줌의 배설 경로가 됩니다. 쌤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들어가는 혈관은 굵은데 나오는 혈관이 얇다 보니까 압력이 생겨서 여과가 일어난다. 밀어주니까 여과가 일어난다. 물론 큰 건 여과가 안 일어나겠죠? 여과는 작은 것만 여과가 일어나서 여기서 큰 거, 단백질 같은 또는 적혈구 같은 엄청 커다란 것들은 여과가 안 일어나고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이런 암모니아 같은 되게 작은 물 같은 작은 물질들만 여과가 쫙 일어나게 됩니다. 증거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 여과액입니다. 여과액인데 봐봐. 우리 혈장 속, 피 속에는 단백질이 8이나 들어있어. 근데 여과액 속에는 단백질이 있어 없어? 여과액 속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이 자료만 보고도 단백질은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유가 뭐다? 단백질은 엄청 커다라니까 여과가 못 일어나요. 하지만 물이나 포도당, 요소, 이거 혈구도 못 가죠. 혈구도 못 가는 거 보이죠? 혈구도 커다라니까 못 갑니다. 못 가는 것들 이 두 가지. 하지만 얘네들은 다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과가 되는 물질이 따로 있고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 따로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고 왜 있습니다. 숫자가 남아요? 남은 게 아니라 오줌에는 마지막에 왜 재흡수가 막 일어나잖아. 재흡수가 일어나고 또 분비도 일어나지. 얘 같은 경우는 물을 더 추가한 거야. 물을 더 내보내기 위해서.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추가해서 더 많이 내보내는 거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요소가 이게 농도잖아. 농도 100g당 g수라서 농도가 진해진다는 뜻이야. 농도가 진해진다. 요소는 더 많이 모읍니다. 요소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농도를 진하게 요소를 더 많이 분비를 통해서 요소를 많이 모아서 내보내니까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밖으로 나가면 돼. 다시 재흡수한다 했잖아. 재흡수 100% 재흡수하기 때문에 0이라고 지켜야 돼요. 자,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은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지금은 여과가 되는 물질이 따로 있고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 따로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정리했고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우리가 배설까지 배웠다는 건 다음 시간부터는 아예 감각기관 그래서 완전 다른 걸 배우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소화계. 기억납니까? 소화. 네, 호흡. 지난 시간에 순환. 오늘 배설까지.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을 다 배웠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기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역할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개념하기 퀴즈 빨리 풀어볼게요. 퀴즈 푸는 시간. 나다.